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마약을 만든 외국인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제조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인 새로운 공법을 썼다고 합니다. 보름 만에 무려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원도 옆방 투숙객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 불 켜진 창 안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한 남성이 보이는데요. 남성이 객실을 나서는 순간 바로 경찰에 붙잡힙니다. 호텔에서 벌이 있어요. 별명이 있고 별명이 한일권 있고 진수 갖고 있어요. 이 남성은 20대 중국인 A씨, 관광 비자로 입국했지만 주로 호텔 안에만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자, A씨가 머물던 방 안입니다. 이 관광객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입구부터 상자들이 줄줄이 놓여 있고요. 과학 시간에 보셨죠? 이 저울과 비커 같은 실험 도구에 약품 같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호텔 방 안에서 외국인 제조기술자가 공급, 유통 목적으로 국내를 필로폰 제조 거점으로. 네, 이 결정체는 바로 필로폰. A씨는 다름 아닌 마약 제조 기술자였습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서 마약을 만드는 것도 놀라운데 제조법 한번 들어보시죠. 보통 3, 4일이 걸려 필로폰을 제조해 오던 기존의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약 30시간 내에 필로폰 완성품을 제조해내는 공정이 등장했다는 점은 그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특기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것도 훨씬 단축된 시간에 필로폰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호텔 직원이나 다른 투숙객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필로폰을 제조를 할 경우에 특유의 역한 냄새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비닐하우스, 시골이라든지 외곽에서 제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내 중심가에서 제조가 가능할 정도로 냄새를 줄인 신종 공법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환기 시설 없이 창문만 열어둔 채로 작업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발각될까 청소 의뢰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런데 전기는 많이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요. 많은 도구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과부하가 좀 걸려가지고 한번 정전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호텔 측에서 인지를 했던 적은 있는데 자신들의 관리 잘못한 바로. 보름간 A씨가 제조한 필로폰은 3.6kg,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자, 홀로 작업을 해온 A씨에게 원료와 도구를 공급한 건 화교 B씨입니다. 이들은 제조책과 제조도구 공급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되 서로가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르게 하는 전조직 형태로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상선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서 범행을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각자 조직의 지시 아래 움직였던 두 사람이 붙잡히면서 수사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앞서 보신 수법도 충격적이지만 이들이 국내를 마약 제조, 또 유통 거점으로 하려했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 시장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수요에 발맞춰서 국내를 이제 제조 거점으로 삼아 그 마약 제조 거점으로 삼고자 입국하는 피의자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보시죠. 이번에는 2달 전입니다. 경기도의 한 주택가를 급습하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됐어. 보이시죠? 별명이 뒤에 있어요. 34살 중국 동포 이모 씨의 방 안 서랍에선 이 뜯지 않은 주사기 수십 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가방에선 은박지로 작게 포장한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다름 아닌 필로폰입니다. 자, 300g 이상, 10,0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중국에서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총책이었다고 하는데요. 총책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출국했다 또 입국했다 하다가 최근 한 1년 전부터는 아예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상태에서 필로폰을 판매해왔죠. 건설 노동자로도 일했다는 이 씨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 지난해 12월부터 필로폰 700g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마약으로 운반하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총책의 지시를 받고 판매를 하다 검거됐던 적도 있죠.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13명이 구속됐는데요. 자, 이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광고글을 올렸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온 뒤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SNS로 판매를 하게 되면 운반책들이 지정한 장소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진을 찍어서 같이 구매자들한테
다시 SNS로 보내고 가져가는 방법. 그리고 수금 그 대금 결제는 모두 머니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했지만 한국인들도 구매 고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돈이 궁핍한 한국인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는데요. 밤에 대리운전도 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대리운전 같이 힘든 거 하지 말고 아르바이트 해라. 내가 물건 주는 거 거기다 놓고 사진을 찍어다 보내줘라. 그러면은 내가 기람당 얼마 주겠다. 최근 들어 증가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유통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양과 확산 속도는 더욱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